계약을 체결해서 막 끝까지 뭐 계약 체결도 원만히 진행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막 변심이 돼서 그 계약이 틀어졌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신유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도 약간 알쏭달쏭하게 했었는데요. 그 가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은 씨 혹시 부동산 거래하면서 가계약금 혹시 먼저 준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계약금만 냈었어요. 가계약은 이제 많이 들어봤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부동산에 부동산에 가면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머 사장님, 지금 보신 집이 오늘 바로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도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선 가계약금 100만 원 걸어 놓으셔야지 먼저 이 집 구입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100만 원 거세요. 사장님, 사모님 막 이렇게 부르면서 그거 빨리 잡아놔야 된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 네. 빨리 선점해라. 이렇게 하면서 가계약금 걸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매도인 우위 시장, 매물 하나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 막 몰려들 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선권을 주려고 일종의 하는 그걸 거예요? 주겠다는 네네.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작성을 하지 않은 채 계약금에는 미치지 못해. 보통 계약금 뭐예요? 매매 대금이 10%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일정 금액을 거래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때 이제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계약을 체결해서 막 끝까지 뭐 계약 체결도 원만히 진행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게 딱 마음 변심이 돼서 그 계약이 틀어졌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되게 난감할 것 예. 같은데요. 이게 사실 뭐 가계약금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반환을 둘러싸고 분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가계약금이니까 임시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가볍게 것 같아요. 생각하시고 그냥 막 보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빨리. 부동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돌려드리는 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정말요? 네. 돈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매도인의 계좌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네. 매도인이 줘야 주는 거지 공인중개사 준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말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막상 또 책임지라고 하면 아유 뭐 그냥 뭐 안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버리지. 진짜요? 적극적으로 자기 돈 내주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또 빠지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쟁에 네.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네. 확립된 법리가 없어서 변호사님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마다 법무사님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렇구나. 저도 이거 하면서 사실 공부를 좀 했는데 네네. 제가 봐도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아직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네.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가계약에 대해서도 더 뜨거운 이슈였을 것 같아요. 그쵸. 와,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로 정답이 뭔지 정말 그쵸.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예.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신신당부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가계약이란 뭔지 설명 부탁드려요. 그렇죠. 이게 가계약은 사실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 어디 법전에 써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계약에 관해서는 민법상 별도의 규정도 없고 그 법률상의 의미나 구속력의 정도에 관해서는 정립된 법리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부동산 매매 계약 전 주로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서 체결되는 계약, 이걸 가계약으로 널리 이제 활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흔히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정식 계약 이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으로 흔히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매도인이 매물을 봤는데 좀 마음에 들어. 네.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가계약을 해두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계약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쵸. 가계약도 앞에 가만 붙었지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계약하려면 뭐 어떻게 네.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특별히 얘기도 한 것도 아니면서 아이고 이거 빨리 선점하셔야지. 낮에도 지금 여러 팀 보고 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 물건 금방 발에 나갑니다. 아이고 그냥 저 매도인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1,000만 원 가계약금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은 경우 있어요. 매도인하고 미리 상의하지 않은 상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경우에 그냥 믿고선 계약을
계약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이제 가계약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가계약이라고 보통 부르지만 굉장히 유형이 다양해요. 실제로는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계약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용어를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꼭 체결해야 하는지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네. 가계약을 꼭 체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본계약 체결하면 돼요. 네. 그럼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런 문제가 네. 발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불가피하게 가계약이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지금 달려들고 있어. 경쟁이 있을 때. 경쟁이 있는 경우 네, 어떻게 하게 경쟁이 됐어요? 있죠. 매물을 네. 급히 먼저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막 어떤 경우에 막 이래요. 지방에서 뭐 전화했는데 뭐 이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거 무슨 내가 할 테니까 내 가계약 보낼 테니까 좀 묶고 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물건도 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계약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금매물을 선점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뭐 내용 거의 정해졌어. 근데 오늘 내가 해야 되는데 인감 도장 안 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네네. 그럼 우선 가계약금이라도 얼마 걸어 놓으세요 라고 하면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물론 여러 명이 있는 건 아니야. 네. 아직은 아직 나타난 건 아닌데 네. 우선적으로 내가 독점적으로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가계약을 걸기도 하고요.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간 이 세부적인 내용 중에 일부가 약간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금 이거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선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본계약 체결하자 이렇게 하면서 체결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저는 가계약이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얘기를 들으니까 필요하구나라는 필요한 생각도 면도 들어요.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필요가 그러니까요. 없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네.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니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그냥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름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K씨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아파트를 한번 구경한 후에 마음에 들어서 매도인과 10억 원의 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그 지급 시기, 그다음에 이사 날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짜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서는 뭐 당일날 인감도장 갖고 오지 않아서 네. 이틀 후 오전 10시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작성하기로 했고요. 그때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K씨는 매도인이 알려준 계좌로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1천만 원, 1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러한 경우 K씨 또는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요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음. 이미 많은 부분들이 거의 정해진 약속이 좀 보여요. 그래서 거의 계약 아니에요? 이야, 이게 예, 맞습니다. 아. 잘못 보면 네. 뭐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도 됐고 네. 그다음에 금액도 뭐 원래는 10억 원이니까 계약금을 하려면 1억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뭔가 계약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금이 꼭 10%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정하기 나름인 거고.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10%는 이제 계약금으로 하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선은 매매 대금 네. 10억 원 네. 정해졌죠. 그쵸. 그다음에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그 네. 지급식 이사 날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언제 하기로 한다.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이틀 후에 만나서 다시 확정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라면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송금하긴 했지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그 계약 1억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먼저 줬다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아니, 그건 좀 달라요. 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계약금이 얼만데 그 중에 1천만 원을 일부러 지급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약금,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을 쓰겠지만 네.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약금이 꼭 10%일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여기는 계약금인 거예요. 그러면 10억 원의 계약금이 1,000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럼 뭐 지금 나는 당장 뭐 계약금을 뭐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오, 그렇네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가계약금이 아니라 사실상은 계약금이었던 거예요.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가계약이라고 그렇죠. 말했어도 예를 들면 계약금이다. 계약금의 일부로 얼마를 한다 이랬으면 이제 오. 그때는 계약금 얼마 중에 그 일부를 받는다라고 하겠지만 네. 이거 그냥 가계약금 얼마입니다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 비록 정식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죠. 네. 하지만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계약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 매매 대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 대략적이긴 하지만 그쵸.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 경우라면 당사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따라서 네.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이때 만약에 계약을 일방이 한쪽에서 나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하고 네. 매도인 지급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K씨는 못 받는 거네요. K씨는 이걸 네. 포기하면 그쵸.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봤더니만 더 저기 더 좋은 데가 더 네. 싸게 나온 데가 있어. 네. 차라리 이걸 포기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이득이다. 그럼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매도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또 한참 올랐네. 어. 그 2배에 해당되는 2천만 원 주더라도 그렇죠. 1억이 올랐대. 그럼 딴 데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포기하고 그다음에 배액 상환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은 가계약, 가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봐서 뭐 안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배약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특히나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대략적으로라도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사실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요 계약금 얼마 이런 게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 못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런 보통은 거를 이제 모르니까. 10%가 아니니까 이거는 계약이 성립 안 한 거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꼭 10%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 원래 가계약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건 계약금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